이 종목은 대체 왜입니다. 오늘 시작해서 화제가 된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이지요. 먼저 로봇주부터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번 주 내내 그랬어요.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면서 꼽히면서 몇몇 종목들이 막 올라갑니다. 오늘은 로봇주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타겟으로 한 제재를 이제 막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중국 기술 굴기를 아예 막아버리기 위해서 로봇공학, AI, 3D 프린팅 이런 쪽에 첨단 기술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사실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 튀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로봇 관련주들 강세고요. 그중에서는 로보가 20% 이상의 급등세를 시현해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폭염 관련주들도 한번 볼까요? 덥습니다. 예, 아직 6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더우려고 이러는지 벌써부터 겁이 납니다.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 위로 올라섰다고 하죠, 오늘. 이런 가운데서 최근 여름 관련주로 관심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에어컨 관련주 가운데서는 오텍, 지금은 또 하락 전환에 돌아선 모습이지만 장중 변동성은 좀 커 보이고요. 빙그레도 지금 1% 넘는 상승, 빙그레는 최근 연기금 쪽의 수급이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텔콘 RF제약도 한번 챙겨볼까요? 관계사에서 나온 비보존이라는 관계사에서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을 미국에서 임상 3상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 반등을 계속 강하게 줬는데요. 장중한 때는 8,000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7,250원 기록되고 있고 8% 넘는 상승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략 챙길 종목들 위주로 살펴볼 텐데요. 가상통화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우리기술 투자 보여주세요. 우리기술 투자, 우리기술 말고요. 비덴트도 관련주로 엮이고 있고 우리기술 투자는 단연 가상통화 관련주의 탑으로 또 꼽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내년에 자사 암호화폐를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들의 상승세가 잇따르기도 했고요. 진짜 관련 관심 종목으로 올려놔야 되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시큐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요. 보안 관련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한 때 큰 폭으로 뛰어 올랐었는데 앞으로도 눈여겨볼 만한 이슈거리인 것인지 일단 고객사로 부각되고 있는 이 라운시큐어가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지금은 3,525원대. 앞으로 눈여겨봐도 될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GT는 뉴스에 따라서 출렁출렁거리죠. 오늘은 3% 강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넥슨, 이 게임 업체의 매각 흥행을 위해서 매각 일정이 어떻게 되나 초미의 관심사였잖아요. 본입찰이 오늘까지가 마감 원래였는데요. 이거를 다양한 이 매각 주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달 말까지 31일까지 입찰 제한을 받겠다라고 일정을 바꾼 상황입니다. 넥슨GT 다시금 수면으로 관계사로서 또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한번 또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도요. 한진그룹주들의 오늘 상승세가 또 두드러졌습니다. 한진칼 보겠습니다. 3% 넘는 상승, 거의 4%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번 이슈는 똑같아요. 2대 주주인 KCGI가 이 한진그룹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고 그로 인한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면 투자자들의 환경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다시 한번 불러모으고 있는데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진그룹주 먼저 보겠습니다. 관련주들 대한항공도 그랬고 한진칼도 한진칼 우선주도 그렇고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계속 뉴스가 잡히고 있어요. 확정이 아니라 기대감 이런 네. 걸로요. 어떻게 볼까요? 네, 어차피 지금 한진칼을 보는 관점은 사실은 실적이나 네. 성장 모멘텀이나 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분 경쟁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확장 가능성은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는 대로 KCGI가 지금 15% 가까이까지 한진칼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분을 계속해서 추가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결국은 KCGI가 이제 한진칼의 지분권을, 그러니까 경영권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만큼 지분 매입이 한진칼 오너 일가에게는 위협으로서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조양호 회장의 유서 존재 여부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민법상 상속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배우자는 1.5 그리고 자녀는 1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3명이다 보니까 이제 1을 받게 되겠죠. 근데 지금 한진칼의 이제 그 총수가 조양태 현재 시점에서는 조원태 회장으로 정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 비율로 일단은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3.8% 정도밖에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분이랑 합하면은 6% 정도를 보유하게 되는데 네. 6%로는 기업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인 이명희 전 이사장 그리고 조현민, 조현아 씨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천억 규모의 상속세 마련 방안도 현재로서 이제 불투명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양호 회장의 지분 가치가 4천억으로 평가됐던 거는 사실 한 지지난주 정도 기준이라서 지금은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더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50%를 계산하면 한 2,200억에서 2,300억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네.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아직 안이 확실히 안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한진칼 지분을 뭐 매각해서 마련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대주주의 지분이 약해지는 것이니까 경영권 위협 우려가 또 다시 한번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 실적 전망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1분기에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았고 2분기에도 아마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가를 밀어올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분 경쟁 이슈 그리고 당분간은 이 지분 경쟁 관련된 이슈가 소멸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가의 상방은 계속해서 열려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당장 이 솔루션을 제시하지는 못할 거예요. 대주주 측에서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고심을 하고 지금 뭐 온갖 시나리오를 짜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본들이 나올 때마다 한진그룹주들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쪽에 우리는 베팅을 걸어보는 거죠.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고점들을 거의 다 돌파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눌림을 기다리기도 사실은 어려울 것 같고 네. 만약에 신규로 보신다면은 지금 이게 사상 최고가 수준인 거죠? 그렇죠. 사상 최고가 수준이 이제 4월 달에 있었던 고점인데 거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양 돌파할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어요. 어차피 지금 KCGI가 지분 매입을 멈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설마 오너 일가가 뭐 경영권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도 그러니까요. 않을 것으로 네. 보여지기 때문에 네. 지분 경쟁만큼 또 주가에 호재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이고 지금 시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있는 테마로 수급이 자꾸 쏠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도 현재 위치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에 조금 뭐 이렇게 너무 큰 금액만 아니라면 한번 올라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가나요? 네,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다니까요. 요즘은 가는 말에 자꾸 올라타는 그런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으셔요. 한진칼도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요. 넥슨GT 살펴보겠습니다. 넥슨 매각 관련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넥슨GT가 들썩들썩 주가가 거립니다. 근데요, 이제 본입찰 일정을 이제 31일까지 늦춘다고 했는데 네네. 과연 그러한다고 누군가가 또 나타날까 싶기도 하고 네네. 관련 주가는 투자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기간을 늘려줘서 참여 네. 안 할 업체가 참여하지는 않겠죠. 고작 일주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참여할 업체는 뭐 다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간이 늘어나니까 이제 시장이 혹시라도 조금 더 참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31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가 또 뭐 신규로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전망들도 또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추가로 뛰어드는 이제 투자자가 없어도 이미 이제 참여 의사를 밝힌 쪽은 국내에서 카카오, 그다음에 이제 넷마블이 있었고 사모펀드로는 이제 MBK, 그다음에 KKR이 참여 의지를 밝힌 상황이에요. 요게 이제 넥슨 같은 경우 국내 1위 게임 업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수에 따른 외형 성장 효과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인수가가 10조에서 15조 원이라서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것 치고는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인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몸값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넥슨 GT는 이제 넥슨의 자회사죠. 지금 장기 흥행 게임인 서든 어택을 제작한 업체입니다. 지금 슈팅 게임인데 나온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한 10몇 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PC방 슈팅 게임에선 거의 최상위권 순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그만큼 IP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넥슨 GT의 자회사 중에 그 넥슨 레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역시 이 회사가 제작한 모바일 게임 X라는 게임이 일본 지역에서 또 상당한 흥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넥슨 하면은 뭐 메이플 스토리라든지 기타 이제 굉장히 많은 IP를 또 보유한 게임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수 기대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넥슨 GT가 코스닥 150 지수 정기 변경에서 신규 편입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인덱스, 패시브 자금을 추종하는 그런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넥슨 GT 투자 의견 어떻게 갈까요? 좋아요, 찍어요,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요즘에 단기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담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수급이 최근 들어서는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매수,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으로 봐도 최근에 가격 조정을 일단은 조금 거치면서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버티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을 형성하면 재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지지가 기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가겠습니다. 예, 넥슨 GT 살펴보고요. 이번에는 라운시큐어 상승 탄력도는 다 돌려놨어요. 다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이긴 한데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뭐랄까요? 계획 전환, 보안 솔루션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에 라운시큐어가 부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보안주들 몇몇도 좀 튀어오르는 모습이긴 하던데요. 네네. 좀 길게 봤을 때 괜찮습니까? 길게 본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위치는 이제 갭상승 출발 이후에 하락하는 추세라서 네. 이게 추세적으로는 좀 위험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보안주는 이제 두 가지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제3인터넷은행 맞아요. 심사가 들어갔다라는 네.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알려진 대로 그 키움뱅크 그리고 토스뱅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키움뱅크 같은 경우에선 자금력 면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혁신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은행이 없다는 단점 때문에 자금력이 조금 딸리지 않겠냐 이런 시장의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심사를 하게 됐을 때 최대 2개사까지 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쩌면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다 인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또 시장 난립, 인터넷뱅크 너무 많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한 곳 정도를 선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신규 인터넷은행 사업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 구축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모바일 업체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요즘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 거래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가 최근에 보안 기술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보안 시스템이 이제 녹스를 좀 발전시키고 앞으로 5G와 사물 인터넷 관련된 보안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라운시큐어가 삼성전자 녹스의 공식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고 또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오면은 초연결 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기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이 커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라운시큐어를 포함한 보안주가 올라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부담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좋아요라는 투자 의견을 찍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 보안주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 네.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실적 가시성도 높습니다. 특히 이제 PC보다 모바일 보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업체들이 괜찮다고 보고 K사인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라운시큐어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K사인도 그렇고 라운시큐어도 그렇고 또 많이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일단 갭상승 출발했는데 밀렸다는 것은 지금 매물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안고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부담을 이겨내고 올라갈 만큼의 화력은 아니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추가적인 조정이 있은 후에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투자 의견을 좀 글쎄요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 3,200원 이하 정도 조정이 오면은 재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은 올 것 같으니까 조정 시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 볼 텐데요. 코인들의 상승세가 최근 잇따랐잖아요. 네네. 그리고 페이스북에 코인, 자체 코인 내놓는다는 거 이것도 아마 좀 불을 지핀 것 같아요.
근데 관련주들이 앞으로도 좋을까라는 답변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은 안 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네네. 뭐 그래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그렇죠. 이거 완전 테마주기 때문에 뭐 접근할 때 좋아요 의견을 드리긴 어려운 그런 섹터입니다. 페이스북 이용자가 전 세계 15억 명 이상 정도로 네.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페이스북이 가상화폐를 만드니까 공신력은 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무조건 기존 가상화폐주에 좋냐면 그건 또 아니죠. 지금 가상화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개수가 몇 개인지 셀 수 없을 정도고 앞으로도 계속 생겨요. 이번에 페이스북에서도 또 새로 만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상화폐끼리도 경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이 분산될 수 있는 우려감도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신규 가상화폐를 내놓는다는 것을 가상화폐주의 호재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올라온 것은 가상화폐 가격 상승입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 몇 개월 만에 2배 정도 급등을 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상승한 뚜렷한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무역 분쟁이 워낙에 격화되다 보니까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걸 피해서 대체 투자 관점으로 가상화폐를 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중 무역 분쟁이 물론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좀 해결 기조가 보이거나 해소 기조가 보이면 또 하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간에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고점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추가 상승을 보여주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관점이고, 이 가상화폐 가격이라는 것은 주식만큼이나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그나마 수익이라도 나고 재무라도 있지 가상화폐는 그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완전히 투기성이니까 뭐 트레이딩에 자신 있으신 분이라면 모르시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의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그럼 패스할게요. 뭐 글쎄요 정도로 그냥 하겠습니다. 내일장 토픽 하나 꼽아주세요. 어디로 갈까요? 네, 그래서 좋아요를 드린 게 이제 두 종목인데 탑픽으로는 한진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추세가 가장 좋고 지금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까지 단기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